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소녀 리버스라는 버추얼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이 28일부터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시작되는데요. 이 방송은 대부분 현역 아이돌 멤버인 30명이 참여를 하는 거대한 기획인데요. 참가자 중에서는 에이핑크의 오하영, 아이즈원이었던 권은비, 아이오아이였던 이나영 등 유명한 멤버들도 참여를 합니다. 이 방송의 목표는 이 서바이벌을 통해서 최종 5명의 버추얼 아이돌 팀을 데뷔시켜서 활동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 전이지만 이 방송은 부정적인 여론이 가득하거든요. 일단 아직 기존 대중들은 이런 버추얼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오히려 반감이 있는 상태죠. 일단 사람들이 버추얼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포인트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버추얼을 이용한 방송들이 그 이미지만 부각시키고 있었어요. 아바타싱어, 아바드림 등 버추얼을 이용한 방송들은 그냥 버추얼이라는 기술을 이용했을 뿐 버추얼 세계가 가진 특징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어요. 얼굴을 그냥 가리고 무대를 하는 복면가왕의 복면을 버추얼이란 캐릭터로 교체를 한 정도였죠. 버추얼을 사용해서 무대를 꾸미는 장점도 있지만 이 모든 사항은 실제 공간에 그냥 3D를 결합하는 XR 무대와 비교해서 한참 떨어진 퀄리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는 버추얼은 아직 그냥 조잡하고 뒤떨어진 기술이고 특별한 장점이 없는데 그냥 이런 메타버스라는 뭔가 투자 관점 그런 것과 연결돼서 무리하게 시도를 한다. 그리고 사기성이 다분하다. 이런 인식으로 되어 있죠. 또한 이런 버추얼 세계가 오타쿠 문화 그리고 서브컬처 문화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이미지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는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요 30인 참가자들의 기존 팬덤이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은 어쨌든 방송이 시작되면 관심을 가지고 멤버들을 응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의 가장 큰 보험인 타깃층인 거죠. 하지만 이들도 굳이 현실 아이돌인 이들이 얼굴을 가리고 알 수 없는 이상한 설정을 하고 이 오타쿠 문화에 뛰어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죠. 왜 굳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가 라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 참여를 해서 얻을 것이 있나 라고 의문을 가진 팬들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기존 버추얼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기획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미 전 세계에 버추얼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버추얼 유튜버 우아쿠 채널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TV 등에서 이미 큰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기존 버추얼 유저들의 반응도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서브컬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메이저에서 본인들의 문화를 다루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아바타를 이용한 방송들이 이 문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사용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에서는 이 문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거라는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역시 소녀 리버스의 공개된 내용들만 봤을 때는 버추얼 아이돌의 핵심인 캐릭터 세계관을 구축하는 시청자들과의 소통하는 스트리밍 방송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역시 이건 그냥 버추얼 기술을 이용한 프로듀스 101 같은 방송이 아닐까 라고 버추얼 팬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방송입니다. 그럼 이 방송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가득할까? 이 방송의 총괄 PD는 이전에 마리테를 기획한 사람이거든요. 이 PD님도 오타쿠이기 때문에 서브컬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제작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은 기존에 연출했던 마리테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테는 당시에는 좀 생소했던 스트리밍 방송을 메이저에서 보여줬던 방송이거든요. 근데 단순 스트리밍 문화를 흉내내거나 그냥 소개만 했던 방송이 아니라 실제 스트리밍 문화를 메이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대로를 보여줬던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촬영을 할 때는 실제로 그냥 스트리밍 방송 그대로 진행을 했고 그것을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냈거든요. 지금 스트리머들이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는 동일한 방식이에요. 여기에
연출, 작가, 뭐 제작 이런 것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들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본 방송으로만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녹화 날을 기다려서 그 스트리밍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편집을 거친 방송을 통해서 스트림의 방송의 핵심 장점들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연예인과 대본 그리고 연출만이 아닌 시청자들의 채팅 참여로 재미가 높아지는 부분을 연출을 통해서 적극 반영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방송들은 시청자들이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스트리밍 방송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 채팅에 참여를 해서 양방향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집안에 있어도 혼자서 보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 방송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시청만 하는 일반 방송들을 보면 이전보다 이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스트리밍 환경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 스트리밍의 장점을 모두 담아냈고, 그래서 일반 시청자들이 스트리밍 환경으로 많이 유입되게 된 게 이 마리텔 방송의 하나의 효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던 박진경 PD님이 카카오로 이적 후에 이번에는 버추얼 세계를 선택한 건데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기존 방송들과는 좀 다르게 방송국의 환경에서 담을 수 있는 버추얼 세계의 최대한을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을 싫어하는 연출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도 마리텔을 했을 때와 좀 마찬가지로 아직 생소하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버추얼 세계의 장점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방송의 연출의 목표라고 제가 보여요. 실제로 이 박 PD님도 버추얼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고, 여기에 제작팀에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버추얼 아이돌 팀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면 버추얼 세계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일까? 일단 버추얼 세계는 본인의 실물이 공개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는 활동의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실물을 비공개로 활동을 하는 스트리머나 유튜버와 다르지 않거든요. 버추얼 스트리머는 실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가상의 캐릭터가 주어지는 거죠. 이 캐릭터를 통해서 상황극을 하는 것이 버추얼 스트리머만이 가지는 장점과 특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녀 리버스에 참여하는 캐릭터 중에서 문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문어와 거북이 사이에서 태어난 문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버추얼 스트리머는 이 설정을 가지고 스트리밍으로 소통을 하면서 시청자들과 얼마나 재미있게 소통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청자들이 이런 캐릭터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공격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이 버추얼 스트리머가 재치있게, 때로는 어설프게 좀 대답도 하면서 그걸 소통의 콘텐츠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좀 쌓이면서 이 캐릭터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 중에서 인기가 있는 버추얼 캐릭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해서 실제 곡도 내고 활동을 하는 캐릭터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런 음악 활동은 팬서비스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요. 핵심은 이런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캐릭터 구축 그리고 팬 확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스트리머죠. 스트리머인데 캐릭터를 설정한 스트리머라고 봐야 되는 거죠. 모두가 그런 특정 상황극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스트리밍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 본인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라든지 영화 속에 캐릭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귀멸의 칼날에 네즈코라든가 마블 시리즈의 아이언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스트리밍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귀멸의 칼날에 네즈코가 스트리밍 방송을 딱 켜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요? 엄청 많이 보지 않을까? 그게 그녀가 실존하는 캐릭터가 아니란 건 모두 알죠. 캐릭터류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은 그 네즈코를 연기한 성우님이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요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뭔가 섭외된 사람이겠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화면에 네즈코의 캐릭터가 나와 있고 참여를 해서 네즈코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귀멸의 칼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리머들이 각자 콘텐츠가 있잖아요. 게임 스트리머 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거고, 그냥 캠 방송은 본인을 콘텐츠로 놓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추얼 스트리머들은 그 버추얼 캐릭터를 콘텐츠로 놓고 소통을 하는 방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잘 모르시는 그냥 일반
중요한 분들은 이들의 뭐 짧은 그런 방송, 스트리밍 클립을 보거나 뭐 이들이 발표한 곡의 뮤비를 보고 왜 이것을 좋아하는 건지 이해를 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들은 이게 막 그래픽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죠. 근데 실제 이 세계에서는 뭐 그래픽이 좋으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그게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귀멸의 칼날 네즈코가 방송을 하면 네즈코는 2D 캐릭터니까 2D로 나오는 게 더 좋겠죠. 거기서 뭐 그래픽이 좋고 말고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은 그냥 버추얼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구축에 실제로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 버추얼 세계의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볼 지점들이 많겠지만 방송국이 이런 버추얼을 가지고 콘텐츠화하면서 기존 버추얼 세계를 또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무조건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방송은 이 기존 세계를 간과하진 않았어요. 전문 작가들을 동원해서 이 30명의 캐릭터를 설정을 했고 각기 다른 세계관을 만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단순히 캐릭터 설정을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세계관을 구축하는 스트리밍 소통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은 마리텔처럼 참가자들이 방송 전이나 아니면 어쨌든 방송 초반 분량에 몇 차례는 스트리밍 방송을 실제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건 아마 물론 이 제작진들도 생각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이 다수가 현직 아이돌들이고 30명이라는 많은 참가자들이 있으니까요. 이 30명이 모두 스케줄을 맞춰서 모두 이런 제작진의 통제하에 스트리밍 환경을 갖추는 것은 어려웠겠죠. 그렇다고 각자 시간이 될 때 자유롭게 스트리밍을 몇 번씩 하는 것도 어려운 게 스트리밍 횟수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거고요. 어쨌든 똑같은 횟수를 한다고 해도 30명이 각자 나눠서 스트리밍을 자기 스케줄대로 하게 되면 그걸 그냥 무분별하게 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작진들은 거의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 방송 서포트만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무리해서 뭐 한두 번 그렇게 스트리밍을 하게 한다고 해도 그 한두 번의 방송만으로 세계관 구축이 되지 않고 꽤 많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이거는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덩치가 커진 제작 환경의 단점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제작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방송에 무대 방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대 장면만 보는 방청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뭐 어떻게 방송이 흘러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저 예상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은 아마 방송 초기에 그 서바이벌 대결을 진행하는 대신 참가자들의 캐릭터를 알리는 분량을 좀 어느 정도 몇 화에 걸쳐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해서 캐릭터 설정을 알리는 대신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방송 초반에 몇 화 분량을 이 캐릭터들의 예능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가자들 데리고 프로듀스 시리즈에서도 나왔던 뭐 등급 평가전, 그리고 중간에 뭐 캠프하는 장면, 뭐 운동하는 장면 그런 것처럼 예능 장면들을 좀 초반에 넣으면서 어느 정도 이 캐릭터들의 설정을 알리는 거죠. 상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녹화를 해서 편집한 예능 장면을 통해서 이 버추얼 아이돌들의 실제 스트리밍 방송하는 거를 그걸로 좀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방송 분량이 채워지면 이후에는 무대로 대결을 해서 이제 서바이벌을 진행하면서 탈락을 하면서 최종 5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나마 이 정도 규모의 제작 환경에서 버추얼 스트리머의 흉내를 좀 낼 수 있는 방안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부분을 포기하고 그냥 처음부터 버추얼 형식의 프로듀스 101을 진행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복면가왕의 프로듀스 버전, 복면 프로듀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이 연출가의 목표는 그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최대한 버추얼 세계의 장점을 살리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 거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러함에도 역시 버추얼 팬분들의 불만, 그러니까 제작 방송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일단 버추얼 세계는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약속을 하고 상황극에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 힘든 장애 요소가 돼요. 보통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 나르시즘과 이기적인 상태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나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사회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이제 사회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원시 상태면은 이기적인 상태로 평생 나만 걱정하다 이제 죽으면 되는데 사회적인 동물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것들을
학습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것에 몰입하기가 힘들어져요. 몰입은 매개체가 많아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거나 나와 상대 이 정도만 생각할 때는 몰입이 잘 되는데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람과 또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몰입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어떤 것에 쉽게 몰입하기가 힘들어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 만든 버추얼 세계라고 해도 이 상황극에 몰입을 하기 힘든 사람들은 흥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 상황극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몰입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녀 리버스의 몰입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현직 아이돌들을 데리고 만드는 이 방송은 그 부분에서도 좀 한계가 있어요. 버추얼 세계에서는 약간 금기라고 할 만한 것이 캐릭터와 실제 인물을 좀 분리해야 되지 실제 인물이 나서는 건 약간 금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실제 인물을 알면 이 캐릭터에 대한 몰입이 깨지게 되니까요. 스트리밍 채팅을 할 때도 캐릭터 설정 속의 상황극을 하면서도 막 실제 인물에 대한 질문들도 섞이게 되니까 분위기 형성도 많이 이제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도 사실 참가자들이 누군지를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이돌 멤버들이기 때문에 팬들이 금방 누가 누군지 알아서 리스트가 이미 작성이 되었거든요. 현재 참가자 30인의 리스트가 모두 작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실제 인물과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애초에 이들의 목소리와 노래를 들으면 팬들은 바로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송 안에서도 이런 상황극을 지켜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제작진들이 충분히 학습을 했겠지만 참여하는 MC들도 막 강한 몰입으로 상황극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대중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상황극에 참여를 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쑥스럽다는 걸 숨기지 않고요. 때로는 캐릭터의 설정 그리고 요 상황극 코드를 가지고도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강성 버추얼 팬층에게는 좀 불편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이 방송은 그냥 버추얼 팬들이 아닌 이 버추얼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므로 이런 MC들의 스탠스가 오히려 그냥 일반 분들이 보기에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무조건 몰입을 강요하고 상황극을 유지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어색한 상황, 애매한 상황에서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그런 상황극을 좀 깨기도 하는 것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꼭 캐릭터와 실제 인물이 분리가 돼야만 버추얼 캐릭터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버추얼 캐릭터 중에 하나인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님의 로나라는 캐릭터는 누구나 서유리님인 걸 알았지만 서유리님이 본인의 딸이라는 캐릭터로 설정을 하고 인기를 얻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로나라는 캐릭터는 뭔가 이제 문제가 많아서 활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물을 알면서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 방송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버추얼 방송에 제작진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내 최고의 버추얼 유튜버인 우악꾼님이 성공시킨 버추얼 아이돌, 이세돌 콘텐츠 때문입니다. 사실 우악꾼님을 버추얼 유튜버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캐릭터 형태로 방송을 하니까요. 근데 원래는 이제 게임 유튜버죠. 어쨌든 우악꾼님이 처음엔 되게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런 버추얼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 그래서 이세돌이라는 버추얼 아이돌 팀을 탄생시켜서 국내 최고의 인기 버추얼 캐릭터들을 만들었고요. 현재까지도 소속 버추얼 캐릭터들이 국내 트위치에서 1위 순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들이 발매한 곡의 유튜브 조회수가 몇백만 그리고 1000만을 넘는 곡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과 대결을 해도 2군 팀들과 붙어서는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과 제작자들이 국내외 버추얼 시장의 크기를 확인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이미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할 말이 또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요 이세돌 콘텐츠와 소녀 리버스의 긍정적인 부분과 방송 성공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